어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연단에 섰던 바로 그 후보 새날 패널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 방송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윤정군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윤정군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난 경기도에도 정무수석 있는지 몰랐어요.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지내셨고요. 이재명 후보 비서실 메시지 총괄팀장 대선 때 이야기고요. 대선 251일 이재명의 말과 글 책을 주도적으로 출판하신 분. 네. 그리고 민주당 안성 지역 후보가 되신. 네. 일단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새날 덕분입니다. 목소리가 벌써 맛이 갔네요. 어제 대표님 오시는데 지지자들이 일찍부터 모이셔가지고 예. 대표님 도착하시기 전까지 계속 뭘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했더니 목이 조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렇겠네. 예. 그렇겠네. 자, 저 상황에 김현정을 왜 가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거기까지 이제 안성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제 옆지역구라 어. 이제 저희 안성에서 이제 평택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 또 평택에서 안성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서로 품앗이 했습니다. 저도 예. 가서 인사드리고 김현정 후보도 저 개소식 때 와서 인사드리고. 근데 또 대표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평택으로 안성 왔다가 가시는데 왜 또 굳이 오시냐 그랬더니 또 그래도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같이 연단해서 씁니다. 왜 평택 안 들르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동탄에서 이제 평택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아니 평택 나중에 이제 안성 가기 힘든데 이번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성도 좀 들리자. 근데 마침 안성이 그날 장날이었어요. 이칠장이 있거든요. 근데 안성에는 이제 전철역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장날이나 돼야 그나마 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택이 내시고 안성을 6시에 오겠다 그러는데 제가 안 된다. 6시면 장날 다 끝나고 사람들 거의 없다. 그래서 안성을 좀 먼저 와주십사 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다행히 그걸 좀 수용하셔가지고 안성을 들렸다 평택 가는 거로. 그래서 이제 김현정 후보가 많이 삐져가지고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터뷰 전에 윤종군 TV 그리고 윤종군 후원 이게 지금 채팅창 상단에 걸리거든요. 좀 이게 도움 좀 주시기 바랄게요. 윤종군 후보 농협 351-1301-8657-13 윤종군 후원에 뭐 실탄이 있어야 싸우지.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이요 제일 명구스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후원금 좀 쏴달라는 게 네, 되게 명구스럽죠. 예. 근데 지금 안성이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네네. 저거 다시 탈환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경기도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에요 지금. 예. 자, 그리고 지금 윤정군 TV도 있어요. 지금 채팅창 상단에 그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시면 이게 숫자가 막 늘어나면 기분 좋죠. 예. 1만 명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링크 좀 해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화면 상단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후원금 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유세 왔었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한 11시부터 이제 협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장소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한 10시 정도에 결정이 됐어요. 최종.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됐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의 반나절 만에 한 500여 명이 모이신 거예요. 시장. 입구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저랑 이제 포옹 한번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옆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뭐 반나절 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대선급으로 많이 모이셔가지고 당원들하고 일반 시민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원래 대표님이 5분 직선 연설 5분 하시고 바로 평택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분이 좋으셨던지 한 15분 20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네. 대선 같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2년 지나고 나서 예. 뭔가 정권 심판 선거뿐만 아니라 예. 이번 선거를 무조건 이기면 혹시나 윤석열이 임기가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윤석열 심판 여론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사실 역대급 연사 한 명이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현장 그렇죠. 건설 잘하더라고요. 예, 예. 이재명 대표 이거죠, 이거 지금. 모든 자세가 이거야. 뭔가 예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안성에서도 완전 분위기 좋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이제 안성에 오셔가지고 모내기 행사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도 어렵게 모셨었는데 안성에 이제 한 해 이제 2번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시민들도 정말 좋아지고 어제 좀 현장에서 재밌었던 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좀 왔더라고요. 아주 어린 학생들인데 이재명 대표 팬이라고 하면서 오셨고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것은 안성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인들 할 때 안성은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이제 기관사회 단체장님들 이런 행사에 거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보수적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마을 이장님 또 뭐 새마을 부녀회장님 또 새마을 지도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안성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요, 안성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합의를 봤죠. 진보당과 네네. 지역구에서 예, 예. 특정 지역 몇 개는 제외하고는 네. 단일화가 있어야 되는데 진보당 쪽에서는 아예 경선 없이 그냥 예. 단일화 해줬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네. 안성의 진보당이 나름대로 진보당 내에서 좀 세력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진보당 이제 경기 도당위원장 하시는 김희경 도당위원장께서 안성 뿌리세요. 안성에서 활동했던. 그래서 저도 이제 야 이거 뭐 안성은 경선하자고 하겠구나. 제가 2012년도 총선 출마할 때도 그분하고 야권 후보도 아니라 해서 출마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요구할 거다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성은 경선 없이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 협약을 통해서 단일화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더 좋은 거는 예전 같으면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거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선대위에도 우리 진보당 안성 지역위원회 후보로 뛰었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우리 선대위에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결합을 해서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도 직접 유세차에도 오르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지역 내 이제 진보당 당원들 또 이제 그 민주노총 뭐 또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이런 이제 기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에 거기하고 이제 간담회도 해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선거에 최고다, 도움을 진짜. 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제가 다 고맙네요. 네. 그러면 더 힘이 생기고. 네네. 자, 더군다나 민주당 당내 경선 때요 최혜영 의원하고 열심히 경쟁을 했습니다만 네. 결국 윤정근 후보가 최혜영 현 의원 비례 의원을 이제 이기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다 차근차근 잘 밟은 것 같아요. 예, 예. 뭐 단수로 간 것도 아니고 네. 경선에서 이기고 진보당으로부터는 단일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지선은 받아낸 예, 거에 예, 가깝고 예. 잘 되는 사람도 이렇게 잘 되더라고. 최영 의원님도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3개월, 4개월 전에 이렇게 지역 정해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최영 의원님은 한 2년 되셨어요. 안성에 내려오신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긴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선거 끝나고 흔쾌히 또 총괄 선대위원장 이렇게 맡아서 같이 선거 이렇게 돕겠다 이렇게 좀 말씀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캠프도 합류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성 분위기 좋은 거예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보면 민주당의 윤종군, 국민의힘의 김학영 현 네. 의원이죠. 네네.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박경윤, 무소속 이영찬 뭐 이런 네. 분들이 지금 붙는 예.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엔 또 보수가 지금 표심이 갈라지네요. 그렇죠.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이영찬 후보님이 직전 2번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안성시장에 출마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득표율이 이제 만만치 않은 분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하셨는데 그냥 컷오프 되시고 김학용 현 의원이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원래 이제 저 자리는 보궐선거로 김학영이 당선된 거고 그렇죠. 예. 그 전에 이기민 의원. 이기민 예.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으로 날아갔잖아요. 예. 공보물에. 거기가 고속도로냐 자동차 전용도로냐 예, 이 차이 예, 갖고 의원직 예, 날려버리니. 예. 그래 다시 국민의힘한테 예. 가 있는 저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데 윤종군 후보가 선수가 됐다 이런 네.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김학용 의원이 경기도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입니다. 4선 네. 의원이고 요번에 이제 5선 도전하시는 거고 또 안성에서는 또 도의원도 3번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럼 도합 7선을 하시는 거죠. 도의원 때부터 따지면.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 이제 어깨가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네.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지역구에 이제 김현정 후보님도
거기도 이제 유이동원이 3선이고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김현정 후보하고 7선을 이제 물리치는 선봉대다. 진짜 그러네. 네, 둘이 얘기하면서 거의 뭐 경기도 최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평택, 안성 또 옆 지역구인 이천 여기가 이제 남쪽 벨트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기면 경기도 압승할 수 있다. 이런 의욕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일이 있어요. 그 새날 정치일본가의 방송을 꽤 오래 했죠. 네, 예. 거기 나온 분들이 다 본선에 가서 네, 예. 뭔가 굉장히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앞에 리드 멘트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네, 네. 근데 그 흐름을 그 출연자 네 분 네. 정확히 말하면 서문숙 체육과장 합치면 5명이 그렇죠. 전부 다 5명. 본선에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가능성들이 다 있어. 네. 그 고무적인 일이죠. 네, 예. 자, 근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후보가 아니죠 지금 윤정구 후보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인연이 이 사진부터 하나 보여주실까요?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비서실 메시지 총괄팀장, 다시 이재명 책 대표 편집인. 그것 때문에 윤정구 후보가 새날에 처음 나왔었죠. 예, 예. 저 책 홍보하느라. 그렇죠. 근데 저거 대선 끝나고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에 대한 분석은 가장 잘 된 사람이 아니냐. 예, 예. 그 정무수석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정무수석은 이제 도의회 관련된 일도 하고 중앙당 이제 당시 청와대 국회 예를 들면 기업에서 하는 대관 업무 비슷한 대외 협력 업무들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죠. 아 근데 어제도 이제 저 어제 사진인데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만 쓰면 이제 후보잖아요. 같은 나란히 옆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정무수석도 이게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대표님이 앞에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제 포즈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김현정 후보가 야 빨리 앞으로부터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바로 이렇게 좀 같이 이제 동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정도가 오면은 자리 잘 잡는 게 중요하더라고. 카메라에 계속 나와야 되니까. 네네네. 예. 자, 그리고 경기도에 있을 때 아마 찍은 사진 같습니다. 네, 임명장 경기도 정무수석 임명장 어. 수여식 때 사진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윤정군이 뭐가 좋아서 정무수석 임명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 물어봐야지. 예, 정무수석 임명될 때 원래 정치권에서 정무수석은 자기 채찍근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 정무수석 이제 뽑는다고 경기도에 있는 친구가 알려줬어요.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예. 아니 내가 뭐 이재명 지사는 아무 일면식도 없고 인연도 없고 아, 측근 누구도 모르는데 무슨 내가 정무수석을 하냐 그냥 들러리 서는 건데 싫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막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됐다는 거예요. 야 몇 나는 년 또 안에 들었다. 원래부터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임명한 줄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원래 언제부터 이렇게 인연이 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했었으니까 네. 그때 같이 일했던 형님들은 너 언제 뒤로 뭐 이재명 대표 만나고 있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일면식도 없었고요. 임명장 받을 때 처음 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정치한다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은데 내가 그게 아니라는 증인이다. 아 그러니까 예. 저분은 그 사람 끌어오는 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된다 싶으면은 원래 아는 사이였으니까 저 자리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싶으면 인재를 계속 끌어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여러 명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두 네. 사람이 지금 김우영, 예, 예. 윤정근 이렇게 이재명 대표 힘들어가지고 잠깐 들어가 있을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예, 예. 대표님 단식을 멈춰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결국 안 멈췄죠. 저때 이제 혁신회의에서 아마 방문했을 때 같아요. 음. 더민주 혁신회의 김우영 상임위원장하고 이제 같이 네. 가서 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친명 비명 찾기는 아니고 네. 저는 민주당 공천이 친명이어서가 아니고 이길 사람 공천이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길 사람. 그러니까 대체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뭐네 이길 사람 공천인데 안성에는 윤정군이 제일 낫더라. 이런 것 같고요. 네,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시민과 또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네. 일단 안성에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쌀?
이제 경기도에서 좀 그 농촌 지역에 가깝잖아요. 도농복합 지역이죠. 아. 예, 예. 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튄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지역 올라온 거, 언론사에서 지역 언론사에서 이제 공표용 여론조사로는 처음 나온 건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사 안성 예, 예. 2024 총선 안성 시민 여론조사. 예. 윤종군 49.8. 우와 김학용 29.3. 그다음에 박경윤 개혁신당 3.0. 무소속 이영찬 9.3. 이영철 후보님 거의 10% 가까이 투표하고 있죠. 예. 야 본인도 이번 총선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겠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다 합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으면 한 10% 정도 뭐 요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은근히 갖고 있었는데 저 수치는 너무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70대에서도 제가 이기더라고요. 20대만 1%인가 2%인가 정도 지고 70대에서도 이기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야 안성은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원래. 바람에 따라서 저쪽으로도 날아가는 곳인데 그렇다고 하면 진짜 어느 지역이든 윤석열 심판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일단 불고 있고 그렇죠. 예. 윤종군 후보가 평상시 때 지역구 관리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저 뛰었습니다. 정도 되면은 예. 박갈이 엄청 했던 거지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경선도 보니까 뭐 비등비등하게 나온 수준이 아니더만요. 경선도 보면 윤종군 압도적으로 진짜 개고생했지. 나도 압니다. 뭐 이러저러 이유로 막 예. 지역위원장도 안 주고 직무 대리로 오랫동안 놔뒀었는데 예, 예. 확실하게 지금 그 고생한 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경선하고 이제 이렇게 10월 달부터 쭉 오면서 뭐 저는 이제 안성에서 정치한 지는 15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좀 많이 성숙하고 좀 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민들이 민주당 화이팅, 뭐 윤종군 당선되라, 막 이런 말에 흥분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들보다도 뭐 물론 그런 말씀도 좋지만 정말 7, 80 대신 어르신들이 손 꽉 잡아주면서 아이고 윤종군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우리도 다 알아 그거. 이제는 될 거야. 이런 이렇게 뭐 지지한다, 뭐 찍어준다 이런 말씀 표현 안 하시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좀 이제 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도 갖게 되고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경선하면서 정말 선거운동을 새롭게 기존에 안 했던 새로운 걸 한번 창조해봐야 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성 유권자가 16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8만 5천 명에서 약 9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4만 5천 표 정도면 이제 당선권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득표 방법은 후보가 유권자하고 직접 전화 통화 소통하는 것이다.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정말 전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막 300통, 400통씩 하고 아들내미가 옆에서 이제 전화기 2대 놓고 눌러주면 제가 최대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50통까지도 해봤어요. 안성에 이제 당원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1회 이상 당비된 분들. 이분들하고는 뭐 거의 2번 이상 통화를 한 것 같고. 진짜 열심히 예. 하구나. 그리고 안성의 자연마을이 500개가 됩니다. 500개. 그래서 자연마을이 좀 민주당 표가 잘 안 나오는 데죠.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딱 계시잖아요. 이장님,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그다음에 노인회장님. 이분들이 이제 마을을 끌어나가시는 리더들이신데 이분들께도 그러니까 500개 마을이니까 최소한 2,000명이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업인 연합회 뭐 이런 뭐 자율방범대 이런 기관 단체들 지금까지 한 2만 통 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같이 최소한 3만 통을 하자. 와. 4만 통까지 못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각오를 갖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 받았다 시장에 인사 가면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식당에서도 엊그저께 통화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종군 후보 같으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참고해야 될 만한 사례네요. 이번에 한번 모범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정말 작정하고 이건 하고 대구 경북 가도 되는 각이에요. 윤종군 험지 줄 마라. 험지척. 한 4년 시간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건 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목표일 것 같고. 그럼요. 예. 실제로 지역 선거 운동은 그렇죠. 예, 예. 또 농촌 지역 같으면 또 거리도 멀어요 보면. 저희가 동서로 60km, 남북으로 50km 가까이 됩니다. 또 느낌은 안성은 좀 약간 충청도 분위기가 예, 있잖아요. 예. 또. 딱 붙어 있죠. 딱 예. 붙어 있어. 충북 충남하고. 그리우 윤정근이요. 예.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예, 분명히. 예. 야, 어쨌든 그 지역에서도 지금 윤석열 심판 여론이 좀 세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심판 여론이 뭐 그 저 여론조사에서도 그 조국 혁신당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더라고 요 안성도. 저도 정말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이제 윤석열 심판이 강하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이게 태풍이 된 것은 그 교체 여론이에요. 이번엔 바꾸자. 그러니까 김학용 현 의원이 도의원까지 합치면 7선이고 국회의원도 지금 4선에서 5선 도전하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제대로 한 일이 뭐냐 이런 것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까지는 뭐 그냥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70대 이상은 저게 지는 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윤영훈 후보가 네. 70대도 좋아하게 생겼어. 좀 듬직한 느낌.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뭐. 근데 그 70대 이상에서도 제가 앞섰다고 하는 것은 이 안성의 이제 어르신들 내에서도 그 현역 의원에 대한 실망감, 그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안성 보수 정치 세력에게 안성을 맡겨왔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맞지요. 눈에 띄는 성과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 커서 이번엔 바꾸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길래 뭐 이렇게 한 놈만 오래 하면 되냐. 그렇지. 이놈 저놈 써봐야 누가 일 잘하는지 알지. 이번엔 좀 바꿔야 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이 다 여론조사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김학용 씨가요. 네네. 내 기억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갔는데 예. 지금 현 윤재욱 그렇죠. 원내대표가 당선됐던 기억이 네, 있는데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이 수도권 지도부가 한 명도 없었던.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네. 국민의힘이 현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안성 그분은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김학용마저 떨어뜨렸고. 그렇죠. 김학용도 그 전에 그 안성에서 국회의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네. 보궐로 들어갔고. 네. 예. 그럼 제가 봐도 보궐 때는 또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죠 그때. 예. 안성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윤정군으로 한번 바꿔보지 뭐. 예, 요 느낌이 아까 여론조사가 튀었다고 하는 게 아니네 보니까 그냥 49.8%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예. 야, 훌륭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여론이 지금 특히 수도권 특히 인천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다 뒤집었어요. 네. 안성은 어마어마하게 뒤집었어.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20% 앞서고 있어. 저는 이제 제일 자랑스러운 게 정당 지지율은 한 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저렇게 이제 20% 가까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 4%가 아니죠. 정당 지지 한 10% 정도. 네. 근데 이제 정당 지지율보다 더 제가 이제 다선 의원에 도전하는 입장인데 예, 저렇게 앞섰다는 게 너무 고무적입니다. 안성 네. 시민들 장하십니다. 그리고 안성에 500명 여론조사면 거의 튈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자, 안성 자랑 좀 해주실래요? 안성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매력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럴 것 같아. 내가 네. 시골 내려가면 안성 갈 것 같아. 안성이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전국 3대 시장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60년대에 북한에 있는 개성하고 안성하고 동시에 읍으로 승격을 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는 옆에 뭐 용인 평택 여기가 안성하고 잽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뭐 용인은 100만 도시가 되고 평택은 이제 거의 뭐 60만 육박하는 이런 도시가 됐는데 경부고속도로 또 경부철도가 이제 평택 라인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안성이 땅값이 엄청 비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택 쪽으로 이렇게 났는데 그 이제 근간축 교통편 축에서 이제 소외되다 보니까 도농복합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3.1운동이 이제 평화적인 만세운동만 한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국에서 세 곳에서는 무력 항쟁을 했습니다. 예. 남한에서는 그렇지. 유일하게 안성이 있고요. 북한의 의주 뭐 이런 데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했어요. 그래서 안성은 3월 1일을 기념하지 않고 4월 1일을 기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3.1절이 이제 서울에서 시작돼서 안성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한 달이 걸린 거죠. 4월 1일 날 안성의 양성 원곡 주민들이 파출소 그 당시 주재소를 습격해가지고 일본인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2일간의 해방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려서 아직도 4월 1일 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의기가 넘치는 그런 동네다. 그리고 안성의 옛날 이름이 이제 내해홀입니다. 내해홀. 그래서 서해에서 백길이
만조 때 안성천까지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원주, 충주 이쪽으로 이제 수산물을 공급했던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을 했고 그 소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생전 이런 것의 주 무대가 이제 안성입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좋고 또 안성에는 천년 고찰이 3개나 있어요. 안성시 한 군데에 뭐 칠장사 또 이제 그 성남사, 청룡사 이렇게 이제 3군데 천년 고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이제 주로 벌판이잖아요. 근데 안성 그래서 이제 호수나 이런 게 없는데 안성은 이제 산과 호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욕심 같아서는 안성을 수도권 남단의 일일 관광 거점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역사적으로도 문화 유적이 경기도 내에서 용인의 이제 민속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거기를 빼면은 안성이 거의 제일 많습니다. 고양시하고 안성하고. 그래서 그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성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좀 자랑을 하면 고창에 가면 고인들이 유명하잖아요. 고인들. 근데 안성에는 미륵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륵. 미륵은 진짜 뭐냐면 볼 게 많구나. 예, 미륵은 이상향을 꿈꾸는 네. 그런 민중들이 이제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늘 현실 세계보다도 더 높은 이상향을 꿈꿨던 그런 열망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안성이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야, 좋으시겠어요. 네, 안성 그럼 맨날 안성탕면 맛있냐고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데 그거 말고 자랑할 게 굉장히 안성탕면은 많으니까.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안성에 농심 공장이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이 안성 맞춤이라는 이 4글자가 엄청난 브랜드 그렇죠.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게 안성 예. 유기 아니에요, 유기? 유기. 유기. 그래서 안성의 유기 장인들이 만든 녹그릇은 뭐 그냥 믿고 써도 된다. 네. 그래서 안성 맞춤이란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엄청난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죠. 그렇군요. 보람 PD, 아까 그 여론조사 한 번 더 보여줘봐요. 요거 여론조사 개요를 좀 읽어드려야 돼. 그래야 저 여론조사는요 시사 안성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가지고요 안성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ARS 3개 통신사 휴대전화 안심번호까지 사용한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네요. 이거 딱 개요만 봐도 그래서 안성 시민 502명. 이 여론조사 날짜는 3월 15일부터 16일. 저거 최근에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예요. 네. 지금 안심번호를 썼고 500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윤종군 진짜 열심히 했구나.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네. 안성 지역구 현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 경기도인데 예. 맨 밑에 있고 예. 서울로부터는 꽤 떨어져 있어. 예. 근데 경기도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서 충청도까지 가잖아요. 네. 1호선은. 안성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경기도에 이제 31개 시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안성만 전철역이 없습니다. 철도역이 없어요. 옛날에 철도가 다녔는데 근데 폐쇄가 되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한데요. GTX-A가 종점이 지금 현재 동탄이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 정부는 이제 평택 쪽으로 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탄하고 안성 사이에 또 삼성 반도체가 용인에 엄청난 이제 반도체 또 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인 남사 지역에 GTX-A 역을 이제 동탄까지 돼 있는 종점을 연장해서 중간에 용인 남사의 역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에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안성까지 내려서 종점을 GTX-A 종점 안성까지 내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공약이고요. 안성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은 이제 38국도가 있습니다 안성에. 이게 안성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입니다. 안성과 평택 또 이천 여주 뭐 이쪽으로 이제 있는 주 도로인데 이게 공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공사 시작된 지 지금 7년이 넘었는데도 3.7km 구간인데 그 확정 공사를 완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 시민들이 제일 얘기 많이 선거 때 저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인데 38국도 공사 언제 끝나냐. 그다음에 전철은 언제 들어오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경부고속도로가 한 430km 되는데 이게 애초 목표는 16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겠다라는 목표였는데 물론 노동 탄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430km를 만드는데 근데 안성 38국도 3.7km를 확포장하는데 지금 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 이제 뭐 시골은 아니지만
대도시 밀집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살면서도 출퇴근 때마다 엄청나게 교통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의 보수 세력들이 도대체 한 게 뭐이냐 지금까지 이 38국도 확포장하는 그 3.7km 구간 이것도 7년이 넘었는데도 완공을 못하고 이제 이런 침대 정치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무능하고 나태하고 무사안이란 그냥 찍어주면 당선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일을 하겠냐 이번에 좀 바꿔주셔라. 그럼 제가 확실하게 안성 발전 시키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이 좀 사실상 성향으로 보면 보수적인 것이고 어쩌다 보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하면 됐지만 말도 안 되는 선거법으로 날아갔고 네. 다시 보수 국회의원이 됐고 네. 요 흐름이 분명히 있다. 예,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윤정근 후보는 이거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면서도 그럼요. 뭔가 악착 같아야 돼. 예, 대충 법안만 넣으면 대충 하다가 그냥 4년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근데 안성은 진짜 이미지 좋은 동네예요. 네, 네. 안성탕면 이미지 좋은 것처럼 안성은 이렇게 기분 나쁜 기억이 없어. 예. 어떤 곳에서도. 자,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없는 도시. 예. 야, 그건 진짜 좀 심했다. 경기도잖아요. 예. 광역버스도 올해부터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 시장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민주당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9개 당선됐거든요. 근데 안성이 당선을 시켰어요. 예.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안성의 이제 표밭 자체가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김보라 시장님하고 이제 저도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도 올해 처음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상행님 감사하고요. 안성 크리미님, 안성 윤종군 무조건 국회로. 감사합니다. 미지님, 안성 윤종군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팬이 많으시구나. 전화 받은 적도 있는 분들이네. 그러니까 예. 안성 인구가 얼마나 되죠, 대략? 지금 이제 20만 명. 그 중에 몇만 명을 전화했다고요? 지금까지 한 2만 명 넘게 했습니다. 저 혼자. 당선. 실제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힘들죠.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정근 기억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군요. 예. 정말 차에 이동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2통장 먹어가면서 전화 통화했습니다. 야, 요즘은 근데 핸드폰 통화는 대부분 무료잖아요. 아니 요금은 그렇죠. 요금 무료니까 예. 열심히 하시고. 예 예. 실제로 그게 가장 더 효과적이지 그럼요. 않나 가장 싶어요. 효과적이에요. 예. 예. 야, 훌륭하시네. 자,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국회 들어가면. 뭐 이제 지역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의 종점, 안성 유치 이런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뛸 거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의 어떤 현장 정치 이 정신을 좀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이여 배낭을 메고 지역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그 정신을 좀 실천하고 싶고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조직이 을지로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서 을을 위한 정치, 약자, 서민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대선을 보면서 제가 의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비서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산계돼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조금 오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큰 도움이 좀 안 돼요. 이렇게 막 분산돼 있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았군요. 예, 아니 뭐 효과적이지 않다기보다 이 좀 다른 차이가 있죠. 당 조직은 일사불란하고 이제 파급력이 큰 반면에 좀 무겁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모임들은 신속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많이 벌이시는데 이게 이제 캠프에서 수립해 놓은 전체 캠페인 기조하고 맞춰서 이게 좀 맞아야 이게 아주 효과적인 득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거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각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게 덩어리가 모여서 실제 득표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으로 지역 차원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활동은 활동대로 하되 지역위원회하고 어느 정도는 연계가 되는 그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모임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이재명 찐팬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걸 다 메모해가지고 그분들한테만 따로 연락도 드리고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우리 안성에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안성 모임 이걸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진짜 머리 좋네. 예. 온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창립도 했고 한 지금 단톡방에 근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그분들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당 조직으로 들어오면 너무 무거우니까 당 조직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시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좀 연계를 하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님 오셨을 때도 그분들이 가장 먼저 그냥 집결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는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모임이 이렇게 산계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 있고 그것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소통도 되고 지역위원회랑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훨씬 더 자발성이 높죠 이분들은.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당선되면 이 모범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걸 좀 전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대선 때 정말 제대로 된 캠페인, 자발적인 지지자들과 선거 캠프 공식 조직이 할 수 있는 이걸 좀 시너지를 내는 캠페인을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 진짜.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뭔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네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당에서도 이제 전략기획국이나 뭐 조직국 이런 데서 좀 일을 해서 그런 이제 좀 그림을 그리는 좀 그런 좀 능력은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질문이 뭐 우문이었네.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론. 자, 역시 뭐 제가 알다시피 정말 좋은 후보네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 아니 새나라에서 멋지네요. 이렇게 출연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인지도도 많이 높이고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게 있어서 딱 안성 가가지고 윤종군 이리 와. 자 마지막으로 네. 어차피 새날 식구인데요. 이제 총선 때까지 좀 끝날 때까지 나오기 힘들고 우리 새날 식구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새날 시청자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이렇게 새날에서 뵀는데 그 힘 또 그 덕분에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이제 공천 확정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날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 뭔지 이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보다 혁신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다음 대선 때 정권을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더 빨리 가져오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더 이제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우리 지지자들 또 당원들 또 시민들 마음 담아서 저도 더 초심으로 더 낮고 겸손한 마음 잃지 않으면서 열심히 뛰어서 꼭 당선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기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창 위에 윤정군 TV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윤정군 후보 응원하기 농협 351-1301-8657-13 윤정군 후원회로 많은 분들의 후원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합격이래. 당선돼서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 정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